3학년 내용이 이제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권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대기권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자, 여기를 다 피세요. 이 페이지, 아이고, 이런. 자, 일단 여기는 그냥 단순히 숫자를 쓰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했던 것 같아.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로 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 지난주에 영화 코어를 보면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 여긴 답 썼나?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근데 지구가 내보내는 것은 적외선 형태로 내보낸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안 했죠? 요 그림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태양으로부터 백이 오잖아?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백이 오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대략 50이야. 그리고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대략 20쯤 돼. 그럼 100 중에서 50과 20, 즉 70을 지구가 흡수해. 그러면은 야,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너네가 70만 원이야. 이유는 모르겠으나 네가 50만 원 갖고 동생 20만 원 준 거야. 그럼 얼마가 되돌아 나오는 거니? 30만 원이 되돌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지표면에 의한 반사가 30%예요. 이걸 우리는 반사율이라고 해요. 반사율.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은 30%예요. 참고로 금성의 반사율이요 76%예요. 금성은. 그러니까 금성은 지구는 말이죠. 100을 집어넣으면 30이 튕겨 나오는데 금성은 100을 집어넣으면 76이 튕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성이 되게 밝게 보이지. 그래서 금성을 다른 말로 샛별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어쨌든 그건 참고로 금성은 76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의 대기든 지표면이든 태양으로부터 100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20을 흡수하고 여기가 50을 흡수하고 튕겨 내보낸 게 30이야.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70의 수입을 갖고 있지. 근데 나중에 여기에서 또 얼마를 내보내느냐면 70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총 수입도 70, 총 지출도 70. 그래서 총 수입과 총 지출이 플러스 70, 마이너스 70 합이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수입의 양과 지출의 양이 같아서 이거를 우리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방출도 7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그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 그대로 하나 써보면 돼요. 자,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으로 보았을 때 대기의 흡수가 20, 지표면의 흡수가 50, 반사가 30. 이제 외워지지. 그렇죠? 즉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흡수하고 몇 퍼센트를 반사한다? 자, 시간 10초 줄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100이 왔는데 50 흡수, 20 흡수, 30 반사니까 70%를 흡수하고 30%를 반사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방출하고 대기에서 방출하는 양의 합이 지표에서 방출, 대기에서 방출 합한 게 얼마나 나야 돼? 또 역시 70이지.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지구는 연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의 위에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지구의 복사평형 실험과 그 결과 그래프 그리기. 실험 그림은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다가 스티로폼 컵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놔. 그리고 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픽사르 그리고 전구 불을 이렇게 딱 켜. 그럼 얘는 뭐를 비유로 한 거예요? 뭐를 비유로 한 거예요? 얘는 태양을 비유로 한 거죠. 얘는 지구를 비유로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열이 막 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뜨뜻해지겠지. 그러면 그 결과 그래프가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의 그래프, 여기 온도계의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얻어지느냐? 봐봐, 처음엔 이러다가 온도가 높아지겠지? 근데 영원히 올라갈까? 아니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왜? 요때가 복사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기가 흡수하는 양과 얘가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지는 거야.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져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됐죠? 이거 잘 그려 놓으세요. 잘 캡처를 했다가 됐죠? 자, 혹시 못 그린 사람은 요거를 보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온실 효과를 공부할 차례예요. 자,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 그 온실 효과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실 효과는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지표면. 그러면 대기 중에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대기 중에 이렇게 기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체를 우리는 온실기체라고 해요. 근데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CO2, H2O, CH4 등등등등등 이런 온실기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태양으로부터 빛이 올 때 주로 무슨 광선으로 오냐면 가시광선으로 와. 그 다음에 지표면이 나중에 열을 밖으로 내보내잖아. 지표면이 열을 내보낼 때는 무슨 선 형태로 내보내냐면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 자, 선생님의 질문 지난주에 열심히 배웠으니까 가시광선이 세요? 적외선이 세요?
자, 민혁이가 대답해 볼까? 가시광선이 세니 적외선이 세니 규린 민혁아. 민혁아, 가시광선이 세니 적외선이 세니? 민혁이 잘 듣고 있니? 오, 뭐 이런 또 외계어를 썼대요? W로 시작한 걸로 봐서 적외선을 친 거구나. 자, 이제 봐. 네가 지난주에 이제 빠져서 안 와서 그런 거야? 야, 지난주에 또 영어학원 때문에 못 온 거니? 자, 어쨌든 그건 다 나중에 물어보고. 태양빛에서 나오는 거 중에서 가장 강한 게 감마선이야. 두 번째로 강한 게 X선이고, 그 다음이 자외선이고, 그 다음이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이 적외선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답한 게 제일 약한 빛이야. 제일 약한 빛이야.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더 세고 적외선이 더 약해.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빛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누가 더 강하다? 민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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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그 봐, 이러니까 선생님이 화면을 자꾸 키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누가 더 강하다? 아, 나 진짜. 자, 다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중에는 이러이러한 빛들이 있는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빛들이 있는데, 감마선이 가장 강하고 적외선이 가장 약한 빛이라고요. 화면을 켜야 된다니까. 자,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고 화면을 안 켜는데,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얘들아. 어차피 너네가 하기 싫은 공부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키고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깝잖아. 이왕이면은 그냥 잘할 수 있게끔 그 스스로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내가 작년에는 중2라서 이해했거든. 이젠 중3이잖아. 그지? 중2는 무서워서 내가 못 건드렸는데 이젠 중3이잖아. 신경 쓰자.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가시광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민혁이야. 민혁이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강한 놈이 오잖아? 그러면 민혁이는 어떻게 할까? 강한 놈은 들어가세요. 그래서 강한 놈은 통과시켜.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온실일 기체를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다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가는 놈은 다 들어가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제 적외선이 올라오는데, 적외선은 세, 약해? 약하다며. 약한 빛이 얘가 어떻게 하게? 민혁이가 야, 적외선 자식이 너 1분은 나가고 1분은 돌아가. 이게 온실 효과야. 그래서 여기가 자꾸 따뜻해지는 거야. 원래대로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70이 들어왔으면 70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35만 내보내고 35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지. 그게 온실 효과야. 그럼 온실 효과가 나쁜 것이냐? 아니, 아주 나쁜 건 아니야.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 들어온 대로 나가니까, 만약에 온실 효과 전혀 없다면, 온실 효과가 전혀 없다면 지구는 너무 춥다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9도씨가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과 같은 날씨를 1년 내내 사는 거야.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다면.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럼 여기다 써야 되겠네. 문장을 다 써줄게요. 다행히 온실 효과가 있기 덕분에 지구 온도가 15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온도를 지구 온도를 15도씨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5도씨가 된 이유는 온실 효과 덕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기체가 진해져서 온실 효과가 지나쳐버리는,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지. 요즘 온실 효과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지.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 온실 효과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온실 효과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지구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하는데 온실 효과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또 문제다. 그래서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는데 우린 그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3페이지의 나머지 답을 다 쓰기. 아, 참, 미녀가 지난주에 빠진 미녀가 빛이 이쪽이 센 이유가 뭐냐면 얘는 막 이런 빛이고 이런 얘는 빛이야. 우린 요거를 파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파장이 긴 빛은 약한 빛이고 파장이 짧은 빛이 강한 빛이야. 민혁 오케이? 화면에 안 보이는 사람을 자꾸 시킬 수밖에 없지, 그지? 너희들도 선생님이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설명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3페이지의 답을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답이 온실 효과. 대기 중에서 특히 CO2와 H2O는 자,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이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민혁아, 여기 답이 뭐니? 파장이 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구의 온실 기체가 지금 민혁가 무슨 얘기 했냐면 태양 에너지는 통과시키고 지구 에너지는 흡수해서 돌려보낸다니까? 그럼 태양 에너지는 센 거잖아. 강한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약한 거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없던 태양 복사 에너지는 좋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한 거야, 약한 거야? 민혁아. 자, 태양 복사 에너지랑 이해를 못했네.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시광선이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라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너 똑똑하니까 잘 들어봐. 이제 한 번에 들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오거든.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세잖아. 센 놈은 통과시켜. 근데 센 놈이 파장이 짧은 거야. 근데 지구에서 올라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약한 적외선이야. 약한 거는 파장이 길어. 민혁아, 이제 이해했니?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답을 해보자. 자, 다시. 온실효과. 지구 대기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파장이 어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하지만. 자, 다시 한번. 태양이 파장이 어떤? 짧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야, 흡수야? 그렇지. 통과하지만 파장이 그럼 당연히 긴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치. 흡수한 후 다시 돌려보내서
지표면을 어느 정도 보온을 해버린다. 그거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알겠죠? 어떻게 동찬이 잘 이해하고 있니? 동찬이 잘 이해하고 있니? 네. 너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요. 이제 좀 질문했거든. 그러니까 언제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늘 대기하고 있으세요. 규리나 잘 듣고 있지? 규리나 다음 주까지 어떻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봐줘. 그게 널 위해서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근데 얘가 심해지면 뭐라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캠프에서. 이게 심해지면 지구 온난화가 된다. 대기 중에 뭐가 진해져서 온실 기체의 증가로 인해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 주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증가로 인한 CO2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이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뉴스 같은 거 통해서.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해수면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상승되지. 고마워. 너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입모양을 해주거나. 좋아. 그 다음에 뭐가 녹음? 뭐 추워지니까 당연히 빙하가 녹음이 되겠지. 기상이변. 그 다음에 뭐의 길이 변화? 계절의 길이 변화가 되겠지. 너무 따뜻해지니까 여름은 더 길어지고 겨울은 좀 짧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대책.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지. 삼림 보전, 자원의 생각 잘 알거든. 자, 이렇게 해서 온실효과까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겠죠? 온실기체의 종류를 적어보시오. 자, 어떤 게 있다고 그랬냐면 CO2,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H2O, 수증기도 온실기체고, CH4. CH4는 뭐라고 읽느냐? 메테인. 라고 읽어요. 이렇게 해서 3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수학적인 걸 배울 텐데, 근데 되게 쉬울 거야. 왜냐? 여러분들은 뭐를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용해도 몇 그램 석출되는가 그 문제, 그거를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안 한 학생들이라면 여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물의 증발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자, 증발은 무슨 체가 무슨 체로 가는 거니? 그치?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증발은 어떨 때 잘 일어나냐 하면 온도가 어떨수록, 자, 증발은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그렇지? 온도가 높을수록. 두 번째, 바람이 어떨수록, 그렇지? 바람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이 어떨수록, 당연히 강할수록. 네 번째, 이게 중요해. 습도가 어떨수록, 그렇지, 낮을수록. 자, 이럴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를 알아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얇은 페트리 접시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요. 여기 똑같이 양쪽에다가 똑같은 페트리 접시에다가 양쪽을 담고 여기에다가 수조를 이렇게 딱 한쪽은 덮어놔. 한쪽은 그냥 두고
그럼 다음날 와서 보면 얘는 물이 사라짐. 얘는 남음이 되는 거지. 왜지? 얘가 증발되다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증발시킬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1세제곱미터의 공기가 최대로 증발시킬 수 있는 양 있는 수증기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실험으로 알아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자, 뭐라고? 1세제곱미터의 공기가 최대로 증발시킬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야, 이건 마치 용해도 100g의 물이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용해도가, 우리가 앞 단원에서 지난번 2학년 단원에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막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거랑 똑같이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발시킬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공기 상자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가로, 세로, 높이 1m, 1m, 1m. 그럼 부피가 1세제곱미터지. 1. 네. 그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 처음에 몇 g을 떠다 놨는가,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나중에 양을 측정을 해본 거지. 그걸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10도씨일 때, 여기다 해볼게요. 10도씨일 때 처음에 떠놓은 물의 양이 100g이었잖아. 근데 나중에 남은 양이 얼마인가 봤더니 90.6g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증발된 거니? 9.4g이 증발되고 멈춘 거지. 아, 그러니까 1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9.4구나. 이걸 알아낸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온도를 20도로 높여봤어. 그러고 나서 100g을 넣었어.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몇 g이 남나 봤더니 82.7g이 남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17.3g이 증발된 거지. 자, 그러니까 2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17.3이라는 얘기지. 콜? 이거는 선생님이요, 이게 선생님은 워낙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외우고 있어서 그 숫자를 일부러 이제 너희들한테, 이거 실제 값이에요. 해주는 거예요. 자, 30도씨일 때는 처음에 물 100g을 떠다 놨거든? 그랬더니 69.6g이 남는 거야. 그럼 얼마지? 30.4g. 이게 포화 수증기잖아요. 각 온도에 따라.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색깔을 좀 바꿔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10도씨일 때와 20도씨일 때와 30도씨일 때, 물론 가로축은 온도고 세로축은 포수량, 포화 수증기 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도씨일 때는 얼마? 9.4g. 20도씨일 때는 얼마? 17.3g. 30도씨일 때는 얼마? 30.4g. 아,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용해도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 점은 다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자, 무슨 얘기냐?
요점을 소문자 A점이라고 해봅시다. 소문자 A점은 공기상자가 있는데 1세제곱미터야, 그치? 근데 A점은 온도가 몇 도야? 공기 내부의 온도가 30도야. 근데 요 안에다가 물을 얼마를 떠다 놨냐면 30.4g을 떠다 놨어요. 그럼 그게 싹 다 증발돼서 없어졌겠지. 그게 이 상태야. 콜? 그러니까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A 상태예요. 엘리베이터에 총 몇 명을 태울 수 있어? 30.4명을 태울 수 있거든. 근데 30.4명이 타고 있는 상태가 A점이지. 여기까지 인정이요? 그럼 얘는 포함입니까? 불포함입니까? 자, 대답했겠죠, 전부? 포화 상태죠. 민혁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요점을 대문자 A라고 하자. 그럼 대문자 A는 어떤 상태냐면, 대문자 A는 공기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부 온도가 몇 도야? 잘 대답하고 있죠? 내부 온도 몇 도예요? 30도네. 30도지. 그리고 1세제곱미터지? 공기상자. 근데 그 안에 물을 얼마를 떠다 놨냐면 17.3을 떠다 놨어. 17.3g을 떠다 놨어. 그럼 17.3g을 떠다 놨으면 그게 다 뭐 되겠니? 증발이 싹 돼서 사라졌겠지. 그럼 얘는 포하니 불포하니? 얘는 불포하지. 왜 불포하냐면 엘리베이터에 총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30.4명이야. 근데 몇 명만? 17.3명만 타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수증기 몇 g을 더 넣을 수 있다? 요 차이만큼 13.1g의 수증기를 더 넣을 수 있지. 아,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요 엘리베이터를 쇠줄로 누가 쓱쓱쓱쓱 썬다니까? 쇠톱으로.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줄겠지. 그게 바로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가 되면 요 몇 도지? 20도. 20도씨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지. 그래서 요 20도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 자, A의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그걸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방울이 나타나기 시작해. 공기 중에 수증기로 증발했던 물방울이 다시 거꾸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 우린 그거를 응결현상이라고. 어이씨, 또 어려워지네 이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발현상이라고 한다. 이거는 온도가 상승할 때 벌어지는 사건이다. 근데 거꾸로 온도를 하강시키자.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응결이 나타난다. 응결은 어떨 때? 온도를 하강시킬 때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다 보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로 바뀌어서 다시 그러니까 다시 물방울이 나타나는데 우린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온도가 30도일 때, 온도가 20도일 때, 온도가 10도일 때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숫자는 안 외워도 돼.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양은 얼마라고?
9.4g, 여기는 얼마라고? 17.3, 여기는요? 30.4야. 자, 그러면 요 상태는 포하다, 불포하다? 미녀가 포하니, 불포하니, 요 상태? 그렇지, 불포화 상태지. 잘했어. 불포화 상태인데 얘 온도를 낮추자고. 온도를 낮추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온도를 낮춰서 왼쪽으로 가다가 이때 만날 때 요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규진아, 요때 온도를 뭐라고 하지? 온도를 낮춰서 요 그래프랑 만나는 순간에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여기 있어 답이. 그렇지, 잘했어. 그걸 이슬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 A 공기는 온도를 낮춰서 20도가 되잖아? 그럼 물방울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여름에 얼음물 떠놓으면 여기 물방울 생기지. 근데 얼음을 넣자마자 생기니? 아니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 도달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알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A의 온도를 여기까지 낮추잖아? 그럼 이만큼 7.9g만큼의 물방울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곧 구름의 생성 원리예요. 자, 이게 한 번에 되게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은 방학 때부터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지식을 습득하잖아? 오랫동안 안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 너무 한 번에 어렵다라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30도씨일 땐 30.4, 20도씨일 땐 17.3, 10도씨일 때는 9.4만큼의 물을 증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도윤아, 그지? 그런데 요 A 상태는 요런 불포화 상태야. 30.4를 넣을 수 있는데 17.3만 들어가 있는 불포화 상태야. 얘 온도를 낮춰보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면 포화 상태가 돼. 그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린 그걸 응결현상이에요. 그래서 A의 온도를 만약에 여기까지 낮추잖아?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7.9g만큼의 물방울이 다시 나타나. 그게 바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확인 사살을 해봅시다. 몇 페이지죠? 4페이지. 혼자 답을 쫙 써보기. 책의 4페이지를 보고 혼자 답을 쫙 써보기. 잠시 후에 선생님이 답 맞춰줄게요.
대현이는 아예 꺼버렸냐? 어째 안 보이냐? 대현아. 한대현. 수업 잘 듣고 있니? 잘 듣고 있는 거야? 왜 화면이 안 보이니? 할게요. 켜놓고 있어, 임마. 자,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수업이 이해가 안 됐어도 요거를 답하면서 이해하면 그것도 성공하는 거야. 자, 물이 끓는 점 온도 100도씨가 되기 이전에 수증기로 변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 답은 뭐다? 증발이다죠. 증발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 증발 현상이 일어날 조건,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습도가 낮고 햇빛이 강할 때, 이거 쓰면 되지. 자, 물의 증발량 측정. 수조를 덮어둔 것은 오른쪽을 말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줄어든 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다면 되게 잘 쓴 거예요, 답을.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의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 무슨 상태? 포화 상태. 반대로 더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포화 수증기 양이 답이 되는 거죠. 포화 수증기 양. 됐죠? 그러면 이번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딱 나왔네. 그래프에 현재 온도가 30도씨이고 17.3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 A를 찍어보자. 야, 너네 찍었니? 여기 지금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거 찍어봐 얼른. 어디 점이야? 30도래. 17.3g이래. 30도래. 17.3g이래. 그럼 2점이네. 그래서 여기가 답이죠. 여기 점 A야. 그렇죠? 위에서 그린 점 A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A가 일원동에서 경부고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양재동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수서동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 자, 그러니까 A에서 여기 포화 상태로 가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여기서 여기만큼 요 차이만큼 수증기를 더 넣어주자지. 그래서 여기 답이 13.1g이 되는 거죠. 맞았느냐? 잘했어. 좋아. 근데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번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자고. 즉 온도를 어떻게 하자고? 낮추자고. 야야야. 온도가 하강하면 물방울 생긴다요. 물방울 생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추운 날 안경 쓰고 있다가 왜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여기 물방울이 왜 생겨? 내 차가워진 안경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들러붙은 거야. 물방울. 안경 때문에 방의 공기 온도가 낮아져서 안경에 들러붙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공기를 냉각시키면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를 응결 현상이라고 한다. 이 응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에서 점 A 공기를 냉각시키면 점 A잖아? A 공기를 냉각시키면 몇 도가 됐을 때 있을 점에 도달해? 20도가 되었을 때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공기 A에 있을 점은 20도씨가 되는 것이다. 공기 A를 만약에 10도씨까지 냉각하면 요만큼 차이만큼 아까 7.9g이라고 그랬었지? 17.3에서 9.4를 뺀 거죠. 7.9g이 된다. 오케이? 이해가 되겠어요? 5분만 쉽시다. 정확히 5분.
자, 들어오자. 아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우리 더 빨리 달립시다. 재현이도 들어오고, 민혁이 들어왔니? 자, 규린이 들어왔고, 유빈이 키자. 오케이. 그럼 다 대현이 들어왔니? 자, 그러면 그거 이제 옆 페이지 문제.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 두 문제 풀어봐봐요. 4번, 5번. 자, 잠깐만. 얘들아. 어려워하지 말고 이슬점 문제 되게 간단해. 이 공기의 이슬점 구하라. 그럼 쫙 내려가다가 만날 때 온도, 요게 이슬점이야. 얘의 이슬점 구하라. 그럼 쭉 내려가다가 만날 때 온도, 그게 이슬점이야. 알겠죠? 자, 한번 구해보세요. 4번, 5번 봅시다. 시간 2분 줄게. 2분 후에 풀어볼게요. 자, 해볼게요. 공기 A가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포함해야 될 수증기의 양 올라가라, 옆으로 가라? 올라가라 이 문제지. 그럼 요거 차이를 구하면 되죠. 23.1에서 12.8을 빼면 되니까 10.3g인가? 맞니? 맞지? 10.3. 그래서 1번의 답은 10.3. A에 있을 점은 몇 도씨인가? A에 있을 점은 15도씨. 자, 1세제곱미터 공기 A를 10도씨까지 냉각시켰을 때 연결되는 양은 뭐 똑같은 문제야. 얘를 10도씨까지 냉각시킨데 그럼 요 차이를 구하면 답이지. 12.8에서 9.4를 빼니까 얼마? 3.4g? 맞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공기 C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포함해야 될 수증기가 또 나왔네. 30.4에서 12.8을 빼네. 이건 얼마냐? 30.4에서 12.8을 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4에서 8 빼면 4 빼고 또 4 빼니까 6. 그 다음에 7. 맞죠? 17.6g. 계산 잘하는 건가? 이슬점이 같은 공기 두 개. 야, D에 있을 점은 이미 30도고 D에 있을 점은 30도야. B에 있을 점 몰라. 모르긴 하는데 A에 있을 점하고 C에 있을 점하고 같아. 그러니까 답은 A와 C야. 콜? 오케이, 잘한다. 공기 A를 10도씨로 낮추었을 때 A를 10도씨로 낮췄대. 그럼 또 요거 차이 구하면 되지. 3.4. 이것도 3.4.
자, 이제 됐습니다. 잘하고 있어들. 다음 페이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상대 습도. 뭐 상대 습도도 어렵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 이게 위예요, 위. 위야. 이게 이제 누구의 위냐면은 동찬이의 위야. 동찬이의 위에는 음식을 10리터를 채울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6리터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럼 동찬이의 위는 몇 퍼센트 찼니?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 분의 현재 먹은 양 곱하기 100. 상대 습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먹은 양,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게 상대 습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30도씨. 얘가 30.4라고 그랬지. 여기가 15야.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분의 요거 곱하기 100이야. 왜? 30도씨일 때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 그게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거분의 요게 현재 수증기량이잖아. 그래서 이거분의 요거 곱하기 100. 절대 습도는 그냥 요때 요 숫자 읽으면 절대 습도예요. 그냥 이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상대 습도, 습한 정도를 상대 습도 또는 그냥 습도라고 한다. 습도는 온도와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자, 공식 쓰세요 이제. 자, 그래프 곡선에 있는 점, 지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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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무조건 100%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습도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습도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낮아지지. 훌륭해. 왜냐하면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커지잖아. 커지잖아. 이 값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낮아진다. 그럼 가로축의 오른쪽으로 가는 게 뭐지? 온도지.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지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낮에 빨래가 잘 마르는구나. 이해됐니?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새벽에 이슬이 잘 생기는구나. 온도랑 습도랑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야, 수증기량이 당연히 이렇게 했어.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 습도인데 수증기량이 많아. 그럼 분자가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 습도는, 기온하고 상대 습도는 서로 반비례라니까 높아진다.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새벽에 상대 습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이슬이 맺히는 거야. 즉 온도와 습도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어느 날 아침에 온도가 10도씨였어. 그리고 공기가 여기였다? 그럼 현재 있을 점은 요거겠지. 예를 들어서 요 온도를 4도씨라고 하자. 그래서 있을 점이 4도야? 근데 낮이 됐어. 낮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낮의 온도가 15도씨로 올라갔어. 그럼 낮에 있을 점은 몇 도니? 4도씨 그대로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있을 점은 온도에 무관하다가 답이죠. 있을 점은 영향을 받지 않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됐죠? 자, 이거 뭐 우리가 계약하면 또 여기를 막 지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하루 중 거의 변하지 않는 C, 얘가 있을 점인 거야. 그래서 C가 있을 점인 거야. 있을 점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A하고 B는 하나는 온도고 하나는 습도야. 그럼 누가 온도일까? 낮 12시에서 18시 사이에 높은 A가 온도가 되겠지. 그럼 B는 그거랑 반대로 노는 거니까 습도가 되겠죠. 특히 무슨 습도? 상대 습도가 되겠죠. C는 있을 점이 되고. 그래서 여기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가기. 8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공부의 핵심 내용으로 왔어요. 구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이요. 날씨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얘들아, 날씨 하면은 우리가 제일 관점이 눈이냐, 눈이 오냐, 비가 오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눈과 비를 만들려면 결국은 구름이 있어야지, 구름.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구름은 어떨 때 생성이 될까에 대한 공부를 합시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구름은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 때 생기니 낮아질 때 생기니? 구름은 공기의 온도. 야, 구름은 액체야, 수증기야? 액체야, 기체야? 액체야. 구름은 액체야.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려면 응결현상이 일어나야 돼. 응결현상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그렇지. 온도가 하강할 때 만들어진다지. 그럼 공기가 어떻게 하면 하강하지? 이제 공기 온도를 낮추면 돼? 우리 좀 전에 배웠어? 공기 온도를 낮추면 있을 점이 도달해서 물방울 생겨가지고 구름 생겨. 공기의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구름 생기는 거야? 야, 그러니까 여름에 막 감을 때 공기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전부 에어컨을 바깥으로 킬까? 야, 서울 시내에서 전부 에어컨을 바깥으로 키는 거야. 실외기를 방 안에 들여놓고 에어컨을 바깥으로 놔. 그럼 서울시, 야, 각 가정마다 몇백만 가정이 에어컨을 바깥으로 키면 집안은 쪄서 막 더워 죽을지언정 서울 시내 공기가 시원해지면서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기겠네. 근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어떨 때 바로 구름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럴 때 구름이 생겨요. 공기가 이렇게 가는데 산을 만나. 산. 그럼 공기가 어떡하지? 뭐 쥐가 어떨 거야? 공기가 이렇게 가다가 산 타고 위로 올라가지. 즉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위로 상승해. 자,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는 팽창할까 하강할까? 자, 이걸 질문할게. 어떤 아이가 여기서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놓쳤어. 여기 올라가면은 풍선이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지. 왜 커지냐면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센데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해. 야, 부피가 팽창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끼리의 충돌수가 많아지니 줄어드니? 줄어들지?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돼? 하강하지.
공기의 온도가 하강하면 어디에 도달해? 있을 점에 도달하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은결 현상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래서요, 구름이 만들어질 때 대표적인 사례가 산이 있을 때예요. 산이 있잖아? 그럼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구름이 모락모락 생겨.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사회 시간에 배웠나?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딱 잘라보면 여기가 산맥이 태백산맥이 있지. 여기는 완만해. 이쪽은 완만하고 여기가 대관령, 여기가 대관령이야. 여기가 강릉이야. 여기가 인천이죠. 여기쯤 오면 서울이지. 여기쯤 왔을 때가 춘천쯤 돼, 춘천. 근데 우리나라는 너네가 일기예보를 보면 알겠지만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 즉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 쪽으로 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잘 보세요. 인천을 지나올 때 맑은 구름이었어. 서울을 지나올 때도 맑았어. 근데 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춘천을 지나갈 때부터 구름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비가 막 내려. 눈도 내리고.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스키장은 여기다 만든 거야.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야. 알겠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이거 뭐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공기가 뭐한다? 상승한다. 부피가 팽창한다. 온도가 하강한다. 있을 점에 도달한다. 은결로 구름이 만들어진다. 선생님이 이걸 직접 처음 해본 적이 있어. 좀 화질이 좀 떨어지기는 한데 이게 바다고요.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 섬 오른쪽에 우도라는 섬이 있어. 우도. 여기 성산 일출봉이 여기 있고, 성산 일출봉에서 우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우도라는 섬이 이렇게 생겼더만. 근데 선생님이 되게 습할 때 갔거든요. 장마 시즌에. 그때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오씨, 여기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막 구름이 피어올라. 막 구름이 피어올라. 이쪽은 막 흐려. 근데 이쪽으로 가서는 여기는 맑고 여기는 흐리. 그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볼까? 삭각구름이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그 보물이 어떤 장관이 또 있을까? 타라나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구름 모자를 쓰고 서 있다. 지금 잘 보세요. 특정 높이에만 구름이 생겼지. 그러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면 공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시점부터 온도가 이제 있을 점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지. 여기에서만 이렇게 삭감 모양의 구름이 딱 생깁니다.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에요. 알겠죠? 누구셔?
누구십니까? 자, 사진 찍어놓고. 자,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번에는 선생님이 캠코더로 직접 찍은 거라서. 자, 이제 선생님이 우도를 가면서 직접 촬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너희가 화면으로 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막 만들어져요. 구름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치? 아, 구름이 생성되는 거죠. 막 생겨나죠, 여기 봐봐. 근데 반대편은 저 섬 끝까지 맑아. 왜? 공기가 뭐 하는 곳이라서. 하강하는 곳이라서. 알겠죠? 구름은 이렇게 해서 생성이 돼요. 또 보면은 또 여기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한라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기. 산 타고 올라가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구름은 꼭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이잖아, 그지? 어느 정도 막 이런 구름이 막 생겨나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이렇게 공기가 상승할 때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책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책으로 가서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이거 아까 구름 만들어진. 자, 그럼 너희가 구름 생성 과정을 언제 체험을 해봤느냐. 자, 이제 체험해봤을 거야. 어젯밤에 아빠가 맥주를 땅 하고 따실 때, 맥주가 아니고 사이다라고 치자. 사이다를 탕 하고 펑 하고 딸 때 압축돼 있던 공기가 펑 하고 이렇게 팽창하지. 그때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생기죠. 구름처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니? 해봤지. 그게 왜 그래? 압축돼 있던 공기가 갑자기 뻥 하고 딸 때 공기가 팍 팽창하면서 부패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 책에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우리 학원 책을 보니까 이런 실험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실험을 봐봐. 여기서 A 방향으로 막 압축을 해. 그럼 여기 공기가 압축되겠지. 그래서 A 방향으로 압축하잖아? 그럼 이 내부가 맑아짐이야. 왜? 압축하면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B 방향으로 팍 잡아당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팽창하겠지.
B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요 안에 연기 같은 것이 생겨. 그게 구름 생성이겠죠. 그러니까 구름이 생성되려면 A처럼 압축해야 돼? B처럼 잡아당겨야 돼? 자, A니 B니 미녀가 구름이 생기려면 A니 B니 미녀가 그렇지. B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지.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을 써보면 여기 쭉 한번 답 써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향연기를 넣잖아? 그러면 향연기를 넣으면 응결이 일어날 때 핵 역할을 해줘. 향연기 입자를 중심으로 막 뭉치게 해줘. 여기 답 한번 쫙 써보세요. 자, 그래서 눌러서 공기를 압축시켜 보자. 이때 공기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주사기를 B방향으로 당긴다. 이때 공기의 온도는 하강하며 우연 연기 같은 것이 생기는데 구름 생성 원리다. 향연기를 넣으면은 팽창시킬 때 더 뿌옇게 흐려진다. 응결 핵 역할을 한다. 결론, 공기가 팽창하면 공기 온도가 하강하여 이슬점에 도달한 후 응결 현상으로 구름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다 맞았니?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뭐 별거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 1단계, 구름의 생성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1단계, 공기가 뭐 할 때? 공기가 상승할 때. 상승할 때야?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는 그림과 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상승하게 된다. 첫 번째, 산을 만나서 올라갈 때 구름 생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선생님, 산이 없을 때 구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럼 평야에서는 구름이 안 만들어지겠네요? 아니야. 구름 생성 예. 자, 1번 색깔을 좀 바꿔볼까? 1번 공기가 뭘 만날 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구름 생성된다. 2번 자, 이제 산은 없는데 여기 찬 공기가 있는데 더운 공기가 몰려와. 그럼 더운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위로 올라간다. 왜? 찬 공기는 무겁고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이때 여기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때는 얇고 넓은 구름이 만들어져. 그런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번엔 더운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 밑으로. 그러면 여기 있던 더운 공기가 위로 확 쫓겨 올라가면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는 얇고 넓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두껍고 좁은 구름이 만들어져. 이거를 적은형 구름이라고 한다. 알겠죠? 4번. 4번.
또 어떨 때가 있냐면 공기가 고기압일 때가 있고 저기압일 때가 있어. 얘들아. 근데 고기압은 공기가 밑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저기압으로 퍼져나가서 저기압에서 몰려들어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져. 왜? 공기가 이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기압, 야, 쟤 오늘 저기압이야, 건들지 마. 이게 뭐야? 심리 상태가 흐리고 비 온다는 뜻이야. 알겠죠? 네 번째, 저기압일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럴 때 태양이 떴는데 해가 바다는 잘 안 뜨거워지고 육지가 빨리 뜨거워진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 그래서 여기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내려가. 그럼 여기서 구름이 막 생기겠지. 그래서 이거를 지표, 불균등, 가열.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도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구름 생성의 사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 자, 이제 거기 답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서 자, 그럼 요 그림에 요게가 무슨 공기야? 요게, 그치, 이게 찬 공기, 이게 더운 공기,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밑으로 파고드는 게 찬 공기, 쫓겨 올라가는 게 더운 공기. 고기압, 저기압. 그치, 저기압. 저기압 중심에서 모여들어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졌어.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요. 자, 조금만 하고 수업 마무리합시다. 거의 끝났네요. 자, 그럼 1단계 공기가 상승했어. 공기가 상승한 다음에 2단계 뭐야? 공기의 압축이야, 팽창이야? 압축, 팽창. 그렇지, 팽창. 잘했어. 이유는 주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에 올라갈수록,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되지.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1단계가 공기의 상승이야. 2단계가 부피의 팽창이야. 3단계가 뭐야? 온도의, 그렇지, 하강이지. 온도의 하강이야. 그럼 공기의 냉각이 답이 되겠지.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서 공기 분자의 충돌 횟수가 당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는 하강하여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다. 4번,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의 응결 핵으로 먼지, 연기 등이 수증기의 응결 핵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외워서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수업 봅시다. 첫 번째 단계가 공기의 상승, 요거까지만 내가 해줄게. 나머지는 혼자 하기.
답을 확인해 보면 공기의 상승, 부피의 팽창, 온도의 하강, 있을 점의 도달, 수증기의 응결 현상, 구름 생성. 오른쪽에도 자 공기가 상승해. 그럼 부피가 팽창한다는 표현 되어 있지? 그럼 온도가 여기다가 하강. 그치? 온도 하강. 수증기 응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구름 생성 원리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때 포화 수증기량 응결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자,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한 주 동안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 요거 마저 하고.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공기의 운동은 상승 운동이니 하강 운동이니?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상승, 하강? 아니.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공기의 운동은 처음에 공기의 뭐가 답이야? 상승이 답이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공기의 운동은 상승 운동이다, 야. 오케이? 지면의 공기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부피는 뭐하고? 팽창하고 기온은 하강한다. 그렇지. 부피는 팽창하고 기온은 하강한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일주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자 오늘 수업이 끝났잖아. 수업 후 주 중에 카톡방을 여러 번 읽기. 그리고 나서 수업 전날이나 아니면 오전에 오후니까 우리 수업이 복습용에다가 이제 그때 안 보고 쓰기. 그래서 이때 잘 써지잖아? 그럼 완전히 자기 게 된 거야. 시험 때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자. 미리미리 지금 해버리자. 알겠죠?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에 있다가 8시에 수업이 다 끝나거든. 우리 선생님이 거기다가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수업한 내용. 여러 번 읽어. 주중에. 핸드폰 가지고 읽기 좋잖아. 그리고 수업 전날이나 아니면 당일날 오전에 복습용 책에다가 써. 책 안 받아간 사람 빨리 와서 받아가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자, 답 부를게. 1번에 1. 답을 체크 좀 하자. 1번에 1,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에 3. 4번에 2. 5번에 4. 6번에도 4. 7번에 3, 8번에도 3, 9번에 1, 10번에도 1, 하나, 11번에 2, 둘, 12번에 4, 13번에 5, 14번에 2, 15번에 1, 16번에 4, 17번에 1 넘기고요. 18번에 2, 19번에도 2, 20번에 5, 21번에 3, 22번에 2, 22번에 2, 23번에도 2,
24번에 2. 마지막 25번에 4번. 쌤, 어. 저 중간에 이렇게 돼갖고 딴종이랑 겹쳐갖고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출력을 네. 출력을 잘못했어요. 에헤이. 이따가 화면 보면서도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알겠지? 잠깐만 누가 들어왔다. 무거나. 쌤, 학원 이상해요. 이거 1시간 일찍 끝내줬어요. 아 그런 거야? 네, 어? 그냥 다 풀었더니 보내줬어요. 그랬어? 화면 켜고 그러면 화면 켜 무거나.